그때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반성을 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업 내용에 속해 있는 거고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수업이라고 좀 보기도 어렵습니다. 7번은 사담이 많아집니다. 한 세트 운동을 하거나 두 세트를 하고 나서 사적인 얘기를 10분, 20분을 끌고 갑니다. 물론 그게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면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회원님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고 운동을 진행을 하다가 운동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 회원님이 쉬는 시간을 통해서 정보를 주다가 정보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 건 괜찮아. 이거는 뭐 다른 뭐 여자친구 얘기 또는 남자친구 얘기, 영화 얘기 하면서 시간을 10분, 20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회원이 빠져드니까 뭐 스토리텔링에 능하면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분, 20분 그냥 까먹어요. 또 한 세트 하고 또 이어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얘기해서 막으셔야 돼요. 그냥 자르셔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하고 나서 얘기하시죠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8번째는 스케줄 조정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바로 당일날 또는 뭐 바로 몇 시간 전에 스케줄 조정이 많아지면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트레이너를 바꾸던가 아니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환불을 받던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계속 끌려다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수업 시에 사기꾼이나 양아치 트레이너들이 하는 습성들을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들이 회원의 재등록 시의 습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한시적으로, 즉 기간을 딱 정해놓고 회원이 재등록이 딱 됐다. 그럼 그때부터 수업의 질과 집중도가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일단 관심이 엄청 많아져요. 회원님이 수업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손을 맞잡고 장화시는 고양이처럼 막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쳐다봅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혼자서 운동하기 힘들 것이다. 아직까지 배울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운동, 난이도가 높은 운동을 한두 개 던집니다. 회원이 못하겠죠. 시전이 안 되겠죠. 그거 봐라. 아직은 혼자서 운동할 때가 아니다. 넌 나 없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아직까진. 그래서 넌 나랑 운동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계속 비춰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연중에 계속 회원님의 경제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경제 상태를 체크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재등록을 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경제 상태를 체크하는 거니까 뭐 이건 사실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런 습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애프터가 많아집니다. 사인을 하고 나면 데스크에 앉아서 뭔가 관심을 계속 끌어냅니다.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제일 최악인데 재등록이 딱 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악순환이 반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기꾼 트레이너, 또 양아치 트레이너, 즉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해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했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거나 계약서를 잘 보관을 해두시고 또는 상담 내용을 녹취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녹취를 했다는 건 뭐 법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그런 거보다는 트레이너랑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라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이 정도입니다. 진흙탕 싸움을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불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리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환불 규정을 잘 보셨으면 나중에 환불을 받을 때 크게 피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노쇼라고 해서 회원님들이 당일 캔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레이너와 회원 간의 마찰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야근이 잦거나 업무상 당일 출장이 많이 잡힐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회원님은 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쇼를 안 할 수는 없고 노쇼 방지 세션 수를 제가 좀 추가를 해드려요. 세 번째는 불만사항을 쌓아두지 마라 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한테 뭔가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수업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상담할 때랑 좀 다르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나한테 관심이 없거나 하면 그런 불만들은 쌓아두지 마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수업할 때 궁금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트레이너가
어떤 용어를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면 물어보시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넘어가려고 하면 물어보셔서 궁금증을 꼭 해소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는 PT를 등록을 할 때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의 내용들과 뭐 노쇼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예전에 동대문에 갔을 때 눈탱이를 맞는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눈탱이를 맞아요. 용산 전자상가에서도 용팔이들이라 그러죠. 학생들을 눈탱이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니까. 정보력이 있으면 눈탱이는 당하지 않습니다. PT를 알아보러 가실 때는 포털 사이트 검색해도 나오고 아니면 유튜브를 봐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시면 눈탱이는 맞지 않을 겁니다. 자, 6번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라. 트레이너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저도 회원님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거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적정선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서로 어느 정도의 매너 모드는 유지를 하면서 지내면 크게 실수는 하지 않겠죠. 너무 많이 가까워지면 불필요한 얘기도 많아지게 되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적정선을 유지해라. 자, 7번은 가끔이라도 차트 내용을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일지 같은 차트를 들고 다니는데 그 차트를 회원님이 운동하고 나면 적습니다. 뭐 세트 몇 세트 했는지 몇 킬로 했는지 종목이 뭔지 씁니다. 그럼 그 차트 내용을 가끔씩이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혼자만 쓰고 혼자만 갖고 있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끔씩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들은 그냥 주실 겁니다. 그게 나야 빠둠빠두비두바. 회원이랑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8번은 신체적인 특성이나 개별성을 트레이너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적을 거예요. 무릎을 다쳤거나 발목을 다쳤거나 목이 거북목이거나 뭐 라운드 숄더가 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업을 하면서 한번 슬쩍 물어보세요. 본인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당연히 관심과 집중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사인할 때 그 차트 있잖아요. 사인 프로필 차트 보면 프로필 카드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다가 회원들의 특성을 다 써놔요. 키, 체중, 근육량, 뭐 체지방량, 경력 사항들을 쭉 써놓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사인할 때 한번 살짝 보면 다 보이니까 내가 관리를 받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9번은 조금 치사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금전적으로 힘든 티를 내지 마세요. 트레이너한테 굳이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나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PT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헛소리 하지마 임마. 사실 트레이너로서는 서운하다기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신규 회원을 유입을 해야 되니까 그닥 유쾌한 내용은 아니겠죠. 자, 10번째,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좀 치사한 방법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 선생님한테 계속 운동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을 내비치면 아무래도 트레이너도 사람이니까 적어도 나의 고객이고 지속적으로 나한테 관리를 받을 사람이고 뭐 재등록을 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 관심이라도 갖겠죠.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전제 조건은 또 얘기하지만 사기꾼, 양아치, 관리를 하지 않거나 공부,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트레이너들 때문에 이런 파해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안 먹힌다. 그러면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요청하세요. 선생님한테 말고 팀장이나 회사 측에다가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요청을 하시고 가능하면 환불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 껄끄럽지 않다면 트레이너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단계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죠.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화로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기꾼 양아치 트레이너, 즉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에 대한 수업할 때의 습성과 재등록 시의 습성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에 따른 파해법,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앞선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을 이제 마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추가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기꾼 또는 뭐 양아치, 그러니까 즉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에 대해서 다뤄보고 파해법도 제 나름대로 그냥 제 개인 피셜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PT 시장이 퀄리티가 붕괴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변하고 소비자들도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예의를 좀 더 갖춰주시면 PT 문화가 자리가 잡힐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런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네가 뭔데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들을 까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좋지 않은 트레이너들의 습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년간 근무를 하고 일을 하면서 듣고 보고 경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저도 그런 양아치 습성을 가진 트레이너 중에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매출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회원들을 돈으로 생각을 했고 매출을 많이 쳤어야 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계속 회원을 유입하고 회원을 유치하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됐고, 자연스럽게 저도 너무 세일즈에만 집중을 하고 회원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회원이 50명, 6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캔슬도 있었고 수업 내용도 똑같았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너무 기고만장했고 오만방자했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았고요. 트레이너는 매출만 잘 치면 최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레슨을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제가 저질렀던 실수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반성을 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뭐 트레이너로서 매출만 잘 치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수업의 내용도 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똑같았고 자연스럽게 수업의 질은 떨어지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회원 수가 반 이상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낙담을 하고 매출센터를 그만두고 작은 PT샵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더 잘못된 생각을 했죠. 사회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회원 탓을 하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다들 떠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대략 1년 정도 더 지나가면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 내 스스로가 다 잘못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지 않던 책도 펴서 보고, 교육이란 교육은 계속 들으러 다니면서 주말이면 세미나도 들으러 다니고 여러 단체에 다니면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스스로 좀 발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스스로 제 자신에게는 떳떳하게 회원 앞에서 진정성 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레이너분들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뭐 저를 욕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본인의 잘못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빨리 받아들이면 뭔가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더 노력을 하시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시다 보면 더 좋은 트레이너가 되고 직업 자체에 대한 사명감이나 또는 본인의 스스로의 자존감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중요한 건 위기가 위기인 걸 모르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위기가 위기인 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그냥 두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더 노력하시고 자기 개발에 힘써서 앞으로는 진정성 있는 좋은 트레이너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부터는 TFT라는 운동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해 드릴 건데, TFT는 앞서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트랜스 핏 트레이닝입니다. 트랜스 피트니스 트레이닝, 말 그대로 변형과 변화를 뜻하는 단어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는 기존 정통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동양인의 체형에 맞는 동작으로 변형을 하고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해서 근육의 타격의 효율성을 높이는 몸의 변화가 빠른 운동법을 한번 응용을 해봤어요. 사실 이거는 고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조금씩 내용을 역학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면 훨씬 더 근육의 타격감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몸의 변화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호도사 범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헬로 안녕.